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노겸입니다. 유튜브가 아니고 민간경비 유튜브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국가별 민간경비 발달 현황을 이번에 알아보는데, 이거는 민간경비 역사입니다.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국사 세계사 여러분 대부분 싫어하죠. 연대기도 많이 나오고 사람 이름도 많이 나오고 복잡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경비 역사이기 때문에 조금 내용이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는데, 순서는 고대 시대 영국, 미국, 일본, 한국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영국, 미국 이 부분이 복잡해요. 이 변천사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민간경비가 굉장히 빨리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나머지는 좀 쉽습니다. 특히 일본과 한국은 좀 비교적 좀 간단한 편입니다. 물론 한국은 어떤 법의 변화가 워낙 많아서 그 법 변화를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영국과 미국이 복잡합니다. 이번 시간에 일단 고대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는 원시시대, 함무라비 왕시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시대, 로마 시대를 크게 4단계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원시시대입니다. 원시시대는 우리로 말하면 구석기나 신석기 세계사로 말하면 그런 걸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는 사실은 나의 안전은 내가 지킨다, 또는 내 가족 안전은 우리 스스로 지킨다, 이런 어떤 개인 차원의 민간경비가 먼저 발생했겠죠. 그러니까 좀 보다 안전한 곳에 살기 위해서 주거지를 절벽에 있는 동굴 안에 한다든지, 수상가옥에 한다든지, 나무 위에 집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개인 차원의 민간경비가 먼저 발달했다고 봐야 됩니다. 민간경비 역사에서 보면 공경비보다 민간경비가 항상 먼저 발달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국가의 틀이 갖춰지게 되면 공경비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죠. 국가 틀이 갖춰지기 전에는 민간경비가 먼저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 이런 개념이죠. 그렇지만 원시시대도 어느 정도 부족 사회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둘이 모여 살다가, 한두 가정이 모여 살다가, 또는 같은 집안끼리 모여 사는 시족 사회가 살다가, 시족끼리 모여 살다가 그게 커져서 마을이 좀 커지게 되면 부족 사회가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는 부족장이 생기게 되겠죠. 부족 사회가 되면 부족 안에서 무슨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부족장이 어떤 제재를 가겠죠. 그러니까 부족장이 제재를 간다는 말은 일종의 원시의 형태의 공경비 개념이 태동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부족장은 원시적 의미의 법 집행기관으로 볼 수도 있겠죠. 오늘날의 경찰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부족장이 어떤 부족 안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부족장이 제재를 가는 것이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공경비의 성격이 좀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원시시대는 개인차나 민간경비가 당연히 먼저 발생했고, 부족사회가 성립하면서 원시적 형태의 공경비 개념이 태동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함무라비 왕 시대입니다. 이 함무라비 왕은 바빌로니아 왕국의 많은 왕들인데 6대 왕이 함무라비 왕입니다. 바빌로니아는 오늘날의 이라크 지방 부근을 말합니다. 6대 왕은 굉장히 뛰어난 군주였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제도를 많이 만들어냈는데, 그 중에서 함무라비 법전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함무라비 법전은 요겁니다. 이 함무라비 왕 시대에 법이 존재했다 하는 것은 이 어떤 문화재가 발견됨으로써 후세에 알려지게 된 거예요. 여기 보면은 어떤 두 사람이 뭔가를 주고받는 장면이 나오고, 이게 이상한 글자가 새겨져 있죠. 요 부분이 바로 요겁니다. 이게 설령 문자 하는 건데, 민법, 상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형법까지 포함된 282개의 조문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 이걸 해석을 못하지만 설령문자 전문가들은 이걸 해석을 해보니까 주로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이 함무라비 법전인데, 이 법전에는 동해보복에 관한 법이 들어있더라는 거죠. 동해보복은 뭐냐면, 누가 나에게 해를 끼치면 내가 같은 해로 보복을 한다, 같은 어떤 제재를 간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탄류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법언으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런 뜻입니다. 동해 보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한복수형이 아니고 순수 응보형을 법으로 정해놨다는 거예요. 함무라비 왕이. 무한복수형이 뭐냐면 예를 들면 원시시대는 개인이 예를 들면 개인이 나를 때리면 나는 그 사람을 때려 죽일 수도 있고 뭐 불을 만들 수도 있겠죠. 개인이 개인에 대한 복수가 허용되었는데 함무라비 시대는 개인이 개인에 대한 복수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진 어떤 형벌을 가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함무라비 법전에 적어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동해보복법 탄력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순수 응보형을 이렇게 정해놨다는, 법으로 정했다는 것은 최초로 법집행 개념의 명문에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적 제재가 제한되고 공적 제재로 지원했다는 뜻이죠. 이것이 함무라비 법전의 가장 큰 의의고, 두 번째는 세계 최초의 성문법전으로 봐야 됩니다. 282개의 조문이니까. 이 함무라비 시대는 우리나라로 봐면 고조선 시대하고 비슷해요. 고조선 시대는 8조 법금이 있었죠. 8가지 법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서양에서는 함무라비 시대에 282개의 조문이 있으니까 고조선 시대보다 훨씬 더 법이 발달했다는 뜻입니다. 주로 민법, 상법전이 많은데 형법전도 들어있다는 거죠. 형벌에 관한 것도. 그러니까 함무라비 법전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법집행 개념이 명문화되었으니까 역시 민간경비와 공경비 개념이 드디어 분리가 되기 시작했다는 뜻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으로 제재를 가했으니까. 그렇죠? 앞에 원시대는 부족장이 개인적으로 제재를 가한 거잖아요. 그럼 오늘날의 공경비 개념하고 좀 거리가 있죠. 오늘날 공경비 어떻습니까? 경찰이 뭐 제재를 가는 거 법에 근거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무라비 시대는 오늘날의 공경비와 매우 흡사한 개념의 공경비 개념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함무라비 시대는 함무라비 법전이 생겼는데 정리하면 세계 최초의 성문법전이고 법집행 개념이 최초로 명문화되어서 동해의 보호법이 생겼다. 민간경비와 공경비 개념이 분리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시국가 시대입니다. 도시국가를 폴리스라고 부르는데 POLIS입니다. POLIC는 경찰인데 폴리스는 발음은 똑같은데 도시국가라고 보통 번역을 합니다. 도시국가는 뭐냐면 유럽에는 BC 한 1000년, 900년, 800년 이때입니다. 이때는 초민이 국가들이 많았어요. 대표적인 것들이 아테네, 그리스, 그 다음에 스파르타, 로마, 이런 조만조만한 국가들이 많았다는 거죠. 수천 명에서 수만 명 정도의 국가들이 많았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아테네에 있는 아크로폴리스입니다. 높은 큰 광장이죠. 신전이 있고 이 어떤 커다란 광장을 중심으로 이 주변에 도시가 있는 데 있죠. 지금 오늘날의 도시지만은 이 광장을 중심으로 소규모의 도시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국가에 있다는 거죠. 초민이 국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때는 국가가 성립됐잖아요. 도시 국가를 했으니까. 국가가 성립됐으니까 중앙정부의 지배력이 사회 곳곳에 미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민간경비 개념이 사회적인 차원의 공공경비 개념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어요. 국가에서 사적 제재를 가는 것을 금지하고 공적인 제재를 간다는 거죠. 사회질서주의 차원에서. 그 예가 스파르타라는 도시국가에서는 치안 책임자를 국가에서 임명을 했다는 거죠. 우리도 지금 대통령이 경찰청장을 임명하죠. 똑같잖아요. 국가에서 임명한 거잖아요. 최초의 국가경찰의 발달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도시국가 시대는 공공경비 개념으로 민간경비가 확대되었고 최초의 국가경찰이 있었다. 생겼다.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는 BC 27년부터 AD 395년까지를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물론 사실 원래 로마는 BC 753년경인가 그때 고대 로마가 생깁니다. 그러나 여기서 BC 27년이라는 것은 고대 로마를 최초로 통일한 황제가 바로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옥타비아누스. 통일한 시점이 BC 27년이에요. 그러니까 분열된 로마를 통일했기 때문에 이때는 당연히 옥타비아누스의 황제의 어떤 권력이
로마 전역에 미치는 것이죠. 로마는 여러분 면적이 어느 정도냐면 한참 전성기 때는 중부 유럽, 예를 들면 뭐 프랑스, 독일, 뭐 스위스, 이탈리아 이런 중부 유럽, 남부 유럽 포함해서 동부 유럽, 뭐 폴란드, 뭐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 이런 나라를 포함한 그 다음에 서유럽, 뭐 포르투갈, 그 다음에 스페인, 그 다음에 아프리카 북부 지역까지 포함한 굉장히 광활한 영토를 지닌 것이 로마입니다. 로마의 전성기 시절. 그 흩어진 로마를 하나의 통일한 사람이 옥타비아누스죠.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는 로마 시내에 질서 유지를 위해서 비무장 군인을 배치했어요. 무장하지 않은 군인을 배치했어요. 이것은 역사상 최초의 비무장 수도 경찰로 봐야 된다. 비무장 수도 경찰이니까 이거는 공경비로 봐야 됩니다. 황제가 배치했으니까. 그러니까 통일 로마의 초기 시대는 공경비 시대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다가 사경비로 전환되는 시기가 다가오는데 AD 395년에는 로마가 크게 둘로 갈라집니다. 약 370 몇 년경에 로마의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죽고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둘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동로마 제국을 통치하게 되고 둘째 아들은 서로마 제국을 통치하게 됩니다. 두 개로 로마가 갈라져요. 그러면서 중앙정부의 통치력이 급격히 약화됩니다. 특히 서로마 제국은 둘째 아들이 통치하던 서로마 제국은 그 당시에 반달족 그 다음에 바이킹족 기타 많은 이민족들의 침입으로 제대로 황제로서 권력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힘이 약해졌어요. 동로마는 물론 더 오랫동안 지속되었지만 1453년까지 지속되었지만 서로마 제국은 476년경에 망하게 됩니다. 어쨌든 동서로마 제국이 분열된 395년 이후에는 중앙정부의 통치력이 약화되면서 다시 공경비가 사경비로 전환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합니다. 자, 로마 시대 정리하면 로마 통일 초기에는 공경비 시대였다가 동서로마로 분열된 이후에는 다시 사경비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조선시대하고 매우 흡사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럼 나중에 우리나라 민간개비 역사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고대 시대의 어떤 민간개비의 연역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원시시대, 그죠? 함무라비 시대, 그리스 도시국가 시대, 로마 시대 특징들을 몇 가지만 잘 알아두시면 좋을 거로 생각이 되고, 영국은 굉장히 내용이 방대하고 분량합니다. 크게 6단계로 나눠지는데 이번 분량이 많아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